안녕하세요. 생태계와 환경입니다. 여러분께 생태계와 환경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환경 변화를 다루게 되겠고요. 또 환경이 변화되고 나서 각 지역의 생태계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사건 위주로 보고하고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환경이라는 게 어느 지역 한 군데서 변화가 일어나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잖아요. 딱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구 전역에서 일어나는 환경 사건들, 생물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상황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지구 환경은 어떠했고, 또 현재 상황을 볼 때 과거와 비교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요.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라서 혹시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인상을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긴 한데요. 여러분과 처음부터 생각을 딱 맞추기는 어렵겠죠? 진행해 나가면서 차츰 서로의 생각이 조화를 이루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펠탑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진짜 별로고 거부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프랑스 파리 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물, 바로 에펠탑이죠. 바로 생태계와 환경 프로그램이 그런 에펠탑과 같은 상징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 이야기가 핫합니다. 사실일까요? 네, 물론 사실이죠. 수많은 조사 결과와 사건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갖는다면 걷잡을 수 없이 큰일 날 판입니다. 물론 지구 전체가 골고루 온도 상승 중인 것은 아닙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왜냐면요, 바다 표면에서 태양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표면에서 물을 증발시키는데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다는 육지보다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고 평균 온도로 보면 바다는 육지보다 낮습니다. 육지에서도 물론 증선과 증발이 일어나긴 해도요, 바다보다 좀 더 높은 온도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1.5도, 섭씨 1.5도에서 섭씨 4도 정도의 평균 온도 상승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서 2.2도에서 한 7.5도 이렇게 차이가 커요. 까지도 온도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극지방은 지구 평균보다 더 빨라서요. 지구 평균 온도보다 두세 배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고요. 극지방의 빙하가 어느 순간 빠른 속도로 녹게 될 우려가 큽니다. 극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지구의 다른 지역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1880년도부터 최근까지 지구 온도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요. 뭔가 최근 들어 급격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느껴지시죠? 이 그래프는 지구 평균 온도를 섭씨 14도로 놓고 이 평균 온도에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를 알 수 있는데요.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반박도 물론 있었고요. 논쟁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들어와서 그 후 20년간 지구 온도는 그동안의 기록을 깰 만큼 온도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지구온난화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980년 이후에 급격해진 최근의 온도 변화는 자연적인 현상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게 아니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가 원인입니다.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탄소 배출 증가가 원인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어요.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났는데요. 이 농도는 마지막 빙기 이후부터 자연 발생으로 생긴 것보다 250배는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 온도를 살펴보면 19세기 이후에 섭씨 1.1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시면요. 온도 상승인 중인데요. 보시다시피 매년 온도가 오르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어느 때는 극지방을 휘감는 소용돌이 바람, 그러니까 폴라 볼텍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소용돌이 바람이 약해지면서 찬 공기가 저위도로 내려와 추위가 닥치기도 했고요. 또 이 경우에는 유럽과 북미 동부 지역에 이제 맹추위가 닥치는 걸 경험하는 때죠. 그리고 또 1991년부터 2년간 그래프에 보시면 온도 하강을 볼 수 있잖아요.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필리핀의 그 피나투보 화산이 대규모로 폭발했어요. 그래서 이 대규모 폭발에 의한 그 화산재에 의해서 2년간 글로벌 쿨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차가워졌는데요. 여름만 따지면 섭씨 0.6도 정도 내려갔고요. 연간 평균으로 따지니까 섭씨 0.3도 정도의 온도 하강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지엽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네, 지엽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다들 엄청난 환경 문제들이었죠. 아무튼 여러 사건들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급격한 지구 온도 상승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브렐라 이펙트라고 보이는 우산 효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화산재가 덮고 있다든지 구름이 대기를 덮으면 그런 엄브렐라 이펙트라고 부르는 우산 효과가 나타나서 태양광선 유입을 차단합니다. 지구를 보면 지구에는요, 구름의 은결핵을 만들어내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식물성 플랑크톤도 빠르게 번성하죠.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방출하는 물질이 디메틸 황화물이거든요. 근데 이 디메틸 황화물이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산화되면서 그 어항산염 에어로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름의 은결핵이 돼서 그 구름의 물방울 양을 늘리고 구름 면적을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식물성 플랑크톤의 활동이 구름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구름을 만들어내면서 태양광선 유입을 차단하는 지구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역할을 하고 태양광선 유입을 차단하는 거를 알베도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알베도는 흰 구름과 흰 색깔의 빙하 이런 것들이 알베도를 높이는 거죠. 말하자면 태양광선을 반사시켜서 지구 온도를 낮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일 지금처럼 빙하가 자꾸 녹아서 짙은 색의 바닥이 드러난다던가 구름이 줄어들면 알베도는 낮아지고 태양광선 흡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구온난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구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하는 그런 조절력은 가이아의 가설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이아 가설을 한번 보면 지구를 환경과 생물의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건데요. 그리스 신화로 한번 보면요. 무질서 상태의 지구에 그 모든 생명의 어머니 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지의 여신이 먼저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지의 여신은 하늘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우라노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대지의 여신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라노스 하늘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우라노스는 이제 하늘의 신인데요. 이 우라노스하고 대지의 여신인 그 가이아가 이제 짝을 이뤄 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게 바로 이제 바다라는 거죠. 이제 바다의 신은 폰투스라고 얘기도 하고 타이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무튼 이제 바다까지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구 보면 대기권, 직권, 수권 이 모두가 각 생물들과 합쳐져서 하나의 큰 조절력을 갖는 유기체를 이룬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면 사실은 지구도 깨어지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복원력도 있고 자기 조절력도 있고 또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항상성도 갖고 있죠. 문제는 지구 조절력이 여기저기서 깨어지는 추세라서 정말로 저희 모두가 지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다 표면을 보면요. 미세한 조류들이 서로 모여서 광합성을 합니다. 육상의 모든 나무들이 광합성을 하는 것보다 바다 표면에서 미세한 조류들이 둘러싸여서 하는 광합성량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진짜 허파는 숲이 아니라 바다라는 거죠. 그만큼 바다 표면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많습니다. 지구 대기 중 산소량은 따져 보면 반이 그 바다에서 방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 중인데요. 온도가 오르거나 내리면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이 달라지나요? 수증기가 워낙 부족한 건조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예외를 보이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온도가 오르면 습해지고 추워지면 건조해집니다. 왜 그렇죠? 네, 온도가 섭씨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수증기는 대기는 수증기를 더 많이 함유할 능력이 생기는데 섭씨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수증기를 7% 이상 함유할 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오르면 땅이나 바다나 호수 표면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높아진 온도 때문에 그 지역 대기 중에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온도가 올라가고 더 습해집니다. 그런 이유로 수변한 장소는 더 습해지고요. 또 건조한 장소는 수증기 도달이 어려워져서요. 더 건조해지는, 그래서 습한 지역은 더 습해지고 건조한 지역은 더 건조해지는 그런 기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2000년간, 그러니까 기온 후부터 2000년간 지구 온도는 어땠을까요?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인간이 지구 온도까지 영향을 미친 건 최근 일이니까요. 그래도 2000년간 온도 변화는 있었겠죠. 지구 온도는요. 중세 시절에 보면 지구 온난기도 있었고요. 중세 온난기도 있었고 그 후에 소빙하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온난기나 소빙하기는 인간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2000년간 북반구의 온도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르네상스 시대가 태동할 그런 무렵에 중세 지구 온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AD 950년에서 1250년 또는 1300년까지를 중세 온난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태양 활동이 증가하고 화산 활동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구온도 상승이 뚜렷했죠. 이게 지구온도가 상승하면 또 해류 흐름도 변화가 잇따릅니다. 그래서 중세 온난기에 북대서양 주변의 유럽하고 북미 지역의 온도 상승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열대 태평양 지역을 보면 현재보다는 온도가 좀 낮긴 했는데요. 이 시기 지구 평균 기온은 20세기 중반 정도의 온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북대서양이 작아지면서요. 소빙하기를 맞았는데요. 소빙하기는 어떻게 왔는지 그 원인을 한번 또 따져보는 게 좋겠죠. 태양광속 유입량은 늘 일정한 건 아니죠. 태양 활동이 활발한지 약한지 태양의 활동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지구 공전 궤도 차이로 태양과의 거리에 조금만 차이 나도 태양광선 유입량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태양 활동은 지구가 더워지거나 추워지는 등 기후 변화에
밀접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구 과거 2000년 동안의 기록을 쭉 살펴봐도 기온이 가장 낮았던 시기를 소빙하기로 일컫는데요. 소빙하기는 AD 1650년경에서 1700년도 전반기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좀 더 넓게 소빙하기 시기를 좀 더 넓게 잡아서 AD 1550년부터 1850년까지로도 잡습니다. 이때 보면 태양 활동성이 아주 낮아요. 이때는 태양 흑점수가 가장 적었고요. 태양 활동이 미약했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빙하기를 겪고 나면서 인류는 산업사회로 들어섭니다. 네, 산업사회 진입 후 인간 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져 버렸죠. 어떤 상황인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계시고 또 자세하게 서로 알아가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는 현재 간빙기, 현재 말하는 홀로세 이전에 빙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빙하기 시기를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있었던 그 간빙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있었고 또 그 마지막 빙하기 이전에 또 간빙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빙하기 전체 환경은 또 어땠는지 그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그 과거의 환경을 살펴보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